선발 변절 이석연이 후발 배신한 이혜원에게 물러나라고 했다. 자, 이재명 그 정권 출범을 전후해서 몇 사람이 이렇게 변절을 했죠. 그 변절한 사람들이 지금 최근에 변절한 사람이 이혜훈인데, 이혜훈은 이제 인사청문 계획서가 채택이 조금 전에 됐습니다. 19일 날 10시부터 하루 동안 하는데, 정인 참고인 합해서 한 5명 최소한으로 불러놓고 이제 그날 하루만 버티면은 이재명이 임명을 할지 아니면은 그때까지 충분히 써먹었을까 지명 철회를 할지 모르는데, 지금 경실련, 좌파단체인 경실련도 오늘 이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인사의 개탄을 금치 못한다. 이혜원에 대해서 이혜원의 즉각적인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퇴를 요구를 막 하고 있죠. 그리고 지명 철회를 좌파단체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재명이 뭔가 속셈이 있겠죠. 속셈이 있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 상황인데, 일단 19일 날 그 인사청문회를 10시부터 하루 동안 하는 걸로 조금 전에 정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또 이혜원과 관련한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또 쏟아졌는데, 그 중에 하나 정말 조민 사태를, 조국 사태 때 조민을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혜훈 장남이, 그러니까는 이혜훈 장남이면 지금 연세대 김영세가 이혜훈의 배우자죠. 김영세 교수. 그 두 사람의 장남이 대학생 시절에 6년 동안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받았다. 생활비 명목. 얼마 전에 그 재산이 100억이 넘고 아이들한테도 그 주식 정리해서 아이들이 10억대 가지고 있고 그랬죠. 근데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을 받았었다. 6년 동안. 한국일보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이혜훈 장남 대학 생활 내내 생활비 장학금 수령 논란입니다. 이 장학금을 수여한 곳은 한국고등교육재단인데, 이 한국고등교육재단이 이 김영세 교수, 그러니까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속한 학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냄새가 나죠. 그리고 전공 과목을 포함한 까다로운 필기 시험까지 통과해야 하는 장학생 선발 과정을 갓 신입생이던 아들이 그대로 통과했다. 뭔가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 한국일보가 취재한 데 따르면은 국책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장남이 대학 1학년이던 2011년부터 학부과정을 졸업한 2016년까지 6년 동안 한국고등교육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 본인 이력서에 또 게재를 했다. 그러니까 돈도 받고 장학금도 돈도 받고 스펙으로도 또 그 취직하는데도 활용을 하고. 근데 이게 그 장학금을 받은 과정이 이게 좀 뭔가 의심스러운 게 많다는 거죠. 이 아들은 사회과학을 전공하는 학부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대학 특별 장학생, 이런 거에 이제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 장학금은 한 달에 36만 원, 한 학기에 15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장학금 명목이 뭐냐면은 생활비 장학금입니다. 생활비 장학금. 등록금을 지원하는 이 생활비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통상적인 장학금하고 달리, 공부 잘해서 성적 좋아서 주는 장학금하고 달리 이 어려운 형편에서 공부하는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은 장학금 형태다. 자, 그런데 이혜원 아들에게 장학금이 그렇게 절실했을까? 1991년생인데 2011년에 당시에 5,500만 원을 증여받았고, 대학을 졸업한 2016년에는 작은아버지 회사인 비상장사 KSM 주식 520주를 받아서 1억 2,623만 원 재산을 1억 2,623만 원 재산을 신고를 했던 그 학생입니다. 그리고 그때 장학생 선발 때 이혜원은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그리고
선발 과정이 공정했는지 지적도 제기됐는데 그 아버지 김영세 교수가 속한 한국계량경제학회가 2010년대부터 한국고등교육재단과 정기 세미나와 연구회 학술대회를 진행하면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6년 동안 생활비 장학금을 줬다는 겁니다. 부모가 100억대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학생도 그 무렵에 벌써 이 재산이 있었는데, 자,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게 다른 그 논란도 그렇지만은 정말 이 화를 돋우는 거죠. 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우리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학교 들어가고 취업하고 그리고 장학금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래서 생활이 어려우면 생활비 장학금 받고 하는데 그 생활비 장학금마저 이렇게 가져가 버리는 이 특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조민이 바로 생각나지 않습니까? 조민. 국민의힘에서 제2의 조민 사태라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당장 이 아들이 전공 과목이 포함된 장학생 선발 필기 시험으로 정상적으로 통과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대학 3학년까지 함께 응시하는 시험에서 갓 입학한 신입생이 좋은 성적을 받기 어렵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다. 그래서 뭐 성적이 공개가 또 되지 않는 거니까 그리고 생활 장학금을 받았다. 물론 뭐 이혜원은 정당한 과정 거쳤다. 뭐 정당한 과정이라는 게 물론 신청하고 이런 과정은 거쳤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유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가 한참 영남일보 서울본부장으로 있었고 그래서 취재도 하고 또 그때 종편 이 시사 프로에 굉장히 많이 나갈 때죠. 그때 조국 사태 때 취재하고 논평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가 화가 났지만은 가장 화가 치밀었던 것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조국 아들 조민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성적이 좋아서 받은 게 아니고 성적이 나빠서 장학금을 받았다. 황당한 일이 있었죠. 뭐냐면은 내 성적이 그렇게 안 되는데 왜 장학금을 주세요 하니까는 다음에 성적 올리라고 주는 거다. 그런데 그게 자기 아버지 조국을 보고 주는 거였죠. 제가 그때 조국 사태 때 취재하면서 가장 화났던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제가 기사 하나 소개해드리죠. 당시 기사인데 국민일보. 자, 이게 언제 기사냐면은 2023년 2월 7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기사인데 조민 장학금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하니까 정경심이 모른 척해라. 이 가족의 단톡. 정말 저는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근데 그 비슷한 일이 지금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이혜원 가족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 이 기사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때 조국이 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1심 판결문에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이 조국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에서 6개. 이것이 그리고 청와대 시절에 유재수 감찰 무마 중단 압력 그리고 유죄가 나온 것이 조민 씨의 부산대 유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 수령. 이게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600만 원 수령이. 조민 씨가 부산대 여전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가족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증거로 제시가 돼서 판결문에 들어갔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조민이 2016년 5월 노환중 당시 양산 부산대 병원장이 지정 기부한 장학금 200만 원을 받고 2달 뒤인 7월에 지도 교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수님 성적 나왔는데 흑흑 다른 두 과목은 괜찮고 강론 1을 예상대로 엄청 망쳐서 꼴등했습니다. 라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데 꼴등했다는데 그해 10월에 또 장학금 200만 원을 받았다. 그래서 당시 가족 채팅방에 자기들끼리 있는 채팅방에 고민이 이렇게 씁니다. 제가 장학금 수상받으러 지나가는데 교수님들이 아버지랑 많이 닮았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조국이 뭐라고 하냐면은 단톡방에서 부담되겠지만은 할 수 없느니라. 이제 아버지를 막 그 부산대 의전에 넣어서 막 다녔는데 저 조국이 그때 뭐 민정수석 들어가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뭐 아버지를 막 딸을 이야기한다. 그러니까는 뭐 할 수 없는 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가족 단톡방에 이게 나옵니다. 조민이 이렇게 씁니다. 부산대 의전원 노한중 교수님이 장학금을 이번에도 제가 탈 건데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고 조용히 타라고 말씀하셨음. 노한중이 성적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내가 장학금 줄 테니까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마. 이거 조국 때문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인 정경심이 뭐라고 하느냐. 오케이. 애들 단축하시나 보다. 절대 모른 척해라. 이런 단톡방을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은 겁니다. 이게 이제 법원에 제출이 돼서 법원이 이것을 유죄의 근거로 삼은 거죠. 노한중은 그 전에 조국에게 민정수석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이런 문자 메시지도 보내고 이 조국이 답신도 하고 막 그런 사이죠. 그래서 그때 검찰은 이 조국이 민정수석 취임 이후 수령한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서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자, 판결문에서도 조국에 대한 재판부의 질타가 막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이제 이해훈 오늘 이 아들이 생활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까지 지금 나오니까 제가 너무 황당해서 그 조민 쪽에 저런 취재를 한 경험이 생각이 나서 저것도 전에 들었습니다. 저런 조국이 지금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 받고 교도소 갔다가 8개월 만에 이재명이 풀어줘서 지금 나와 있죠. 나와서 마치 본인이 뭐나 아무런 구린 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막 활개를 치는데 저 조국하고 어제 제가 마지막에 전해드린대요. 이준석이 저 조국하고 뭐 장동혁 대표하고 같이 무슨 뭐 야권 연대를 하자. 이게 지금 뭐 지나간 일은 뭐 다 까마득히 있고 그게 아무리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무슨 야당 대표라고 하지만은 그런 일을 무시를 하고 무슨 연대 이야기 나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불쾌합니다. 이준석도 그렇지만은 조국과 연대 이야기가 나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곁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계속 변론 중이고 구형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결심 공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게 나오면은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훈과 관련해서 펜앤마이크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를 해서 이 서울에 거주하는 801명 대상으로 이해훈에 대해서 거취에 대해서 물은 결과가 국정 부담을 위해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가 45.9%가 나왔습니다.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35.3%. 그대로 지명을 해야 된다가 8.7%. 아주 극히 낮게 나오죠. 지명해야 된다는 지금 그대로 임명해야 된다는 8.7%밖에 안 됩니다. 대부분은 지금 당장 철회해야 된다고 한쪽에서는 인사청문회 결과 한번 보자는 거. 지금 해야 된다는 8.7% 나왔는데 이재명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왜? 이혜원이 아무리 이렇게 만신창이가 돼도 좌파 정권하고는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좌파 진영하고는 상관없다. 계속 이야기하죠. 이혜원은 원래 우파 사람이야. 우파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 완전히 만신창이가 돼도 그냥 가만 놔둡니다. 그러면 이혜원은 이렇게 본인은 만신창이가 돼서 나중에 장관 되면은 이 자리 하나 얻으려고, 그리고 이재명은 장관 시키면은 이 만신창이가 돼서 장관을 시켜도 포퓰리즘 예산, 기획예산처 거기 딱 앉혀놓고 포퓰리즘 예산 이재명이 하라는 대로 다 처리해 줄 거니까는 그대로 놔두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지명 철회하기 전에, 이재명이 지명 철회하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 이혜원에게 충고를 한 사람이 좌파 정권 안에서 나왔습니다. 누굴까요? 이석연입니다. 이석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하고 우파 정당 소속으로 여기저기 선거도 출마하려고 막 했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때 대세가 이재명 쪽에 기운다고 보니까는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해서 그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재명 쪽에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거 맡고 그 공로로 끝나고 나니까 이재명 정권 출범하니까 뭐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석연이죠. 맡고 있는 사람이. 이석연이 오늘 그 간훈 토론회에서 이해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폭언이나 투기 등을 그걸 떠나서 탄핵 반대 삭발 강요나 윤어게인 집회 참석 등 내란 세력에 동조한 이력이 있다. 이렇게 내란 세력에 깊숙이 관여한 사람은 통합의 대상이 아니다. 자기는 이제 통합의 대상이어서 이재명에게 넘어갔고, 이해운은 윤어게인 이런 거 외쳤기 때문에 통합 대상 아니야. 다른 거는 뭐 다 뭐 상관없는데,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아들, 뭐 아빠 찬스로 이렇게 뭐 장학금 받고, 뭐 생활비 장학금 받고, 무엇은 뭐 이 위장 미혼 해가지고 로또 청약하고, 뭐 폭언하고, 이런 거는 그렇다 치고, 이 윤어게인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통합 대상이 아니야. 이렇게 딱 본인이 지금 맡고 있는 게 국민통합위원회네. 국민통합위원회. 그러니까 변절을 해도 그 중에서 골라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변절한 건 괜찮고 이해운은 안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잘못된 인생이었다. 국민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것이 좋다. 자, 이재명한테 부담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이 통합 차원에서 이해운 발탁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한다. 또 이재명한테는 또 찍힐까봐 통합 차원에서 발탁한 건 높이 평가하는데 이건 통합이 아니야. 자, 뭐라고 개변을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 이후의 이재명이 이해운을 발탁한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하는데 발탁한 선택 이후 검증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아니, 검증을 선택하기 전에 검증을 하는 거지. 검증을 선택한 이후에 하는 겁니까? 이재명에게 어떻게 하든 이렇게 잘 보이려는 그런 말을 하다가 보니까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선택 이후에 하는 검증이 어디 있습니까? 선택 이전에 검증을 해야지. 간훈 토론에서 간훈 토론에는 중견 언론인들이 모여 있는 데입니다. 거기서 이재명의 국민통합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는 이석연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향을 정해서 잘하고 계신다. 평균점과 평균점하고 합격점 사이다. 자기를 임명한 건 이제 합격점이고 이해운 데려간 것은 또 하자가 있다는 그런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어쨌든 이 변절을 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그런 볼성사나운 모습이 있어서 전해 들었고, 제가 원래 말씀드리려고 하던 것은 저거는 뭐 그들끼리 하는 이야기고, 자, 이해훈의 아들이 생활비 장학금을 받았다. 자, 그 돈 100억대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국도 마찬가지였죠. 조국도 뭐 웅동학원, 사모펀드, 재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활 장학금까지 다 가져가 버리고, 다른 정말 그 돈이 필요한 학생들을 그 기회를 박탈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뭐 장관, 조국은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되려고 했었죠. 됐죠. 법무부 장관. 다른 장관도 아니고 법대 교수라는 사람이 자기 아들 미국에서 시험 보는 거, 뭐 컨닝 가는 거 같이 뭐 문제 같이 풀어주고, 무슨 딸 가짜 표정장 만들어라고 대학 교수 방에 연구실에 앉아가지고 그거 오려 붙여 앉아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정치권에 나서가지고 뭐 정치를 한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해운은 또 이재명 정권에서 장관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많은 논란이 벌어지고 국민들의 화를 돋구면서도 버티고 있고, 이게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라는 말씀이죠.